사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저희가 배워본다 그러는데 이건 취업도 취업이고 알아두면 그냥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그렇죠. 여러 네. 가지로 쓸모가 있는 것들 저희가 일부러 선별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Do It Yourself라고 하죠. 네. 일명 DIY 네.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 DIY 가구 공방협회 협회장입니다. 오진경님 그리고 공방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김희주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지금 어려워갖고 한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DIY 가구 공방. 아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은 저희가 뭐 이렇게 도구도 좀 나와 있긴 한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저는 그 IMF 전에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14년 정도. 그렇군요.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가족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 집에서 쓸 가구를 만들고 네. 또 특히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같이 만드시나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만들면은 애들이 색칠도 하고 또 집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요구를 하면은 네. 같이 만들어서 네. 또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구가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근데 그것들이라고 해도 뭐 다 원목은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말하는 뭐 MDF나 이런 건데 네. 사실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맞아요. 네. 김희주 씨. 아니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신데 공방을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창업을 네. 이제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은 이제 그만두고 네. 지금 이제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원래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아. 그러지는 않고요. 네. 네. 이제 공방을 준비하다가 여러 네. 가지 프로그램 이제 공방을 알아보다가 네. 이제 이쪽 프로그램 개통이 괜찮은 네. 것 같아서 아. 이쪽으로 이제 배우려고 이제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배우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정도요? 네. 아, 근데 해보실 만 하던가요? 네, 재밌습니다. 어떤 네. 점이요? 일단은 아직은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네.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프라모델 이런 거 만들다가 네. 지금 현재는 직접적인 가구를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든다는 게 네. 재미가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도 애들도 좋아하고 같이 네. 조금씩 소품 같은 거 만들면서 네. 같이 좀 좋아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만드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던가 또 그거에 좀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면 진척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배우시는데 어때요? DIY 가구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누구나 간단한 공구사용법만 배우면은 네. 누구나 다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 항상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렇죠. 근데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간단하다고. 쉽지가 않은 일일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공방을 만드시기 위해서, 차리시기 위해서 그 사전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끝내신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 말고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예, 조금 아직은 많이 네. 못했고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배우고 있는 곳에 지금 집중만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이제 좀 준비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오진경 씨께서는 그 집안의 가구들을 거의 다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내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구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집에 있는 가구들은 거의 다 이제 만든 가구들인데 네. 제일 좋아했던 건 싱크대인 것 같아요. 싱크대를 네, 만드셨어요? 싱크대를 이제 리폼식으로 해서 네. 기존에 이제 문짝 같은 게 이제 그 PB나 MDF 제품인데 그거 싹 뜯어내고 네. 원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한번 갈아놨어요. 와. 그럼 이제 그 위에 이제 물 내려가고 이러는 거 말고 그 옆에 가구들을 전부 다 새 거로 딱 교체를 해주신 거네요? 예. 그 견적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고치려고 한다면. 그렇죠. DIY의 가장 큰 장점이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재료비하고 약간의 뭐 공간 사용료 이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전문 업체에 이제 맡길 때 견적이 그럼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셨죠. 그럼요. 예. 실제로 자기가 한다면 재미도 있고. 그렇죠. 또 원하는 네. 색깔, 뭐 원하는 크기 이게 다 가능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돈도 절약하고 네. 취미생활, 좋은 취미생활 하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네, DIY 공예 배울 텐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네. 그래도 뭘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DIY가 뭔지 한숨 너무 크게 쉬세요. 말씀하시는 게 긴장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DIY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DIY는 말 그대로 do it yourself의 약자인데요. 네. 누구나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스스로 만들고 또 고치고 사용한다. 뭐 이런 그 전반적인 뜻이고요. 네. DIY는 뭐 여러 산업 파트에 다 적용되지만 특히 그 가구 쪽에서 가구를 만들거나 뭐 집에 있는 걸 리폼하거나 아니면 고장난 걸 수리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그 DIY 가구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IMF 직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DIY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셨던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를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목재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것도 있고 뭐 비슷한 회사를 잠깐 취직해서 네. 잠깐 다닌 경험도 있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이게 직업이 되고 이렇게 쭉 해오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하시는 일이 딱 이쪽하고 연관이 되셨었네요. 네. 김은주 씨의 경우에는 그럼 어떠세요? 원래도 이런 거와 좀 연관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연관된 건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네. 여동생이 이제 취미로 이제 그 동호회원을 가입해서 이제 DIY 가구를 만들었었는데 네. 네. 내 동생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오빠 해보라. 손재주가 있으니까 오빠도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냐. 네. 그게 이제 시작된 동기죠. 지금까지 몇 가지나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요? 만들기는 좀 많이 만들어 봤어요. 네. 이제 조그마한 소품부터 뭐 네. 좌탁, 식탁, 의자, 이거 침대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 네.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보고 만들어 봐야지 이것도 조금 할 때마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될 걸 그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네요. 일단은 뭐 그 작은 거부터 네. 점점 큰 걸로 네. 단계 이제 하나씩 필요한 테크닉이나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씩 연습해서 익혀나가는 게 그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서 본인이 써봐야 돼요. 음. 네, 그게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패도 많이 하나요? 처음에는? 실패까지는 아니고요. 네. 실수죠, 실수. 아.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실제로 더 나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위안이 되네요. 해놓고 나서 실패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오늘 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안 쉬운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어떤 걸 배워볼까요? 오늘은 그 조그만 책꽂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책꽂이요. 예. 제가 지금 옆에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이겁니다. 네. 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책을 꽂으면 책꽂이고요. 이걸 부엌에다 놓으면 양념통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렇겠어요. 선반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죠. 네. 뭐 다용도로 쓰기 좋은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주로 쓸 책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본 책들 한쪽에 모아놓고 네. 쉽게 뺐다 꼽았다 할 수 있게 수납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위에 그 뭐 필기도구나 뭐 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위에다가 그렇죠. 수납도 하고요. 네. 그리고 책장이 보통 책상에 그대로 딱 얹혀지면은 네. 바닥 면적을 쓸 수가 없는데 네. 이거 살짝 띄워놨어요. 여기 밑에 공간을 네네.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밑에를 이렇게 사이를 띄워놓은 거죠. 요만큼의 네. 거리를 둔 거죠. 요만큼을. 네. 예, 예. 그래서 공부하다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네. 있으면 살짝 집어여서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책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만화책 보다가 몰래 밀어놓고. 네. 근데 이 5cm에 그런 또 센스가 네. 들어가 있군요. 저는 이걸 왜 띄워놨을까, 먼지 맡길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밑에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일단 도구부터. 네. 일단 그 목재를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받기 위한 드릴 공구가 한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장의 요 곡선 부분들을 네.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 직수 톱입니다. 전기톱 이거 준비했고요. 네. 공부들이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네. 세 가지만 있으면은 사실 모든 가구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DIY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공구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네. 뭐 다른 공구는 없더라도 네. 드릴만 있어도 구멍 뚫고 나사 받고 하는데 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구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책장을 준비하신 이유를 제가 한번 추측해 보건데 이게 제일 쉬운 단계인가요? 예, 이거는 가장 쉬운 거는 사각형 박스인데 박스에서 살짝
아. 살짝 한 변형을 해서 2단계 정도. 예, 예. 네. 아, 그래도 저희를 조금 높게 봐주셨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박스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이 나무는 어디서 사는 거죠? 구입은? 이 나무는 지금 그 전국의 공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공방협회에서 예측컨대 한 1,500개 정도의 공방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워낙 많이. 예. 공방에서 그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네. 요즘은 공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본인들이 필요한 사이즈만 네. 딱 잘라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저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해갖고 DIY 상품 중에는 뭐 책꽂이 이래갖고 팔 수도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잘라져서 네. 팔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가로, 세로 몇 센치짜리 이렇게 하면 잘라서도 판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다른 나무들이 이건 다 MDF인 거죠? 이거는 원목입니다. 이건 아, 원목이에요? 원목이에요? 구분을 못하니 참. 예. 어떻게 구분하죠? 방법이 이게 있나요? 이게 지금 아마 모양이 이 안에 어. 그건 눌러놓은 거 가루 같은 걸 눌러놓은 거고 이건 네. 그 나무를 그대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좀 났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고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나무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사실 시중에는 MDF 위에다가 필름이나 아. 종이를 붙여가지고 나무처럼 나무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단순하게 딱 봤을 때 나무 결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이 결이 옆에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느냐 아. 아니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내려오면 내려오면 네, 원목이고 원목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예.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제조 방식상 필름이나 종이 붙이는 나무들은 네. 이면과 이면을 같은 결로 붙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쉽죠. 좋은 팁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원목이든 아니면 뭐 필요한 나무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사포로 네. 날카로운 부분들 살짝 없애주시고 네. 그다음에 나살 바로 구멍을 뚫고 나살 박아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책장의 이 측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연필로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표시를. 아, 동그랗게. 예, 표시해가지고 집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전기 톱이 네. 있으면은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면은 그 직고리 톱이나 실톱 같은 거 가지고 충분히 자르실 수가 있고요. 아, 이렇게 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조그만 지구리 얇은, 톱. 얇은 실톱. 네. 곡선이 가능한가요? 예, 이렇게 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직소로 잘라내고요. 네. 잘라낸 부분하고 이 선반이 될 부분을 네. 이렇게 결합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요. 하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위에 네. 두 개. 네. 이렇게 두 개 결합한 상태에서 반대쪽 판을 다시 결합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 뒷판 위쪽에 이 받침대 뒤에 이제 예, 대줄 거죠. 이거 대주고 네. 네. 그다음에 중간 책장 들어갈 부분 뒤에 중간을 이렇게 하나 더 대주면은 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말씀은 간단하긴 한데요. 예, 일단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구멍하고 이것도 잘 맞아야 네. 되고 표시를 그럼 일일이 다 연필로 다 하면서 박아야 되는 건가요? 예, 자루채에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고 네. 구멍을 뚫고 나사를 네. 결합하는 방식. 아, 그럼 저희가 어떤 걸 해볼까요? 지금 뭐 대략의 얘기는 다 들은 것 네. 같고요. 또 그렇게 하면 모양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면 모양이 나올 것이냐가 문제이긴 한데요. 예. 일단 옆에 그 선반을 한번 결합해 볼게요. 네. 자, 이쪽에 아까 이제 그 구멍을 미리 뚫어놨는데요. 네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 잡아주시고 네. 똑같은 이제 드릴을 누르면 이게 회전하면서 구멍이 뚫립니다. 네. 얘를 구멍을 뚫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하신 네. 분들은 센치를 꼭 안 재셔도 감으로 딱 대면 네. 대충 나오는데 예, 그다음에 드릴을 이용해서 이 드릴은 이제 방향이 있어가지고 네. 나사를 조이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쪽 버튼을 누르면은 풀리는 방향이 아, 있습니다. 예. 풀렸다 조였다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구멍 뚫린 드릴하고 이 드릴하고 같은 겁니다. 아. 앞에 여기 총만 바뀌어 있는 거지. 아, 그럼 나사로 예, 바꿔서 빼가지고 네. 여러 가지 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똑바로 나사하고 요 비트하고 일자가 된 상태에서 또 누르시면은 와, 자연스럽게 들어가네요. 결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네.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으면 됩니다. 네. 나사 이렇게 들어간 걸 좀 화면으로 약간만 돌려서 보여주시죠. 네. 사실 이제 하나만 박아도 일단은 네. 고정은 고정은 되기 때문에 됐어요. 네. 네. 여자들이 쓰기에도 드릴은 위험하지 않고 괜찮은가요? 전동 드릴 중에 특히 요즘에 나와 있는 전동 드릴이요. 네.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것들이 무겁더라고요. 많은데요. 네. 요런 그 임팩트한 사이즈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 여성분들이 잡아도 쉽게 잡히고 또 무게 중심이 위에 설계돼 있어가지고 누를 때 손에 크게 무리를 안 가게 결합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공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예전에 왜 못하나 봤는데도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병만 쳐다보면서 그런 했던 분들 분들 있었죠. 계시는데 네. 요즘은 사실 공구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여성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 네. 그 취미반으로 오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여성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되게 청일점이셔서 수업 들어가실 때 민망하셨겠어요. 그런 분위기라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는 좋지 않으실까요? 네. 즐기시지 않아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네. 지금 그러면 이 웬만한 이 나사못도 꽤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결합하는 것에 따라서 나사못을 네. 보통 30mm나 50mm짜리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사에 보면은 나사산이 네. 전체 끝까지 안 가 있고 절반까지만 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이 나사를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결합할 때 네. 이 위쪽 부분에서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고 반대쪽에 나사가 있어서 네. 반대쪽에는 남을 단단하게 잡아 당겨서 결합이 되거든요. 네. 이런 나사 사용하시면은 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튼튼하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지금 고정하는 그 고정판 하나에 2개 박으시는 것 같아요. 네, 2개 정도 박으시면 네. 되고요. 가로 선반은 좀 넓을 때는 한 3개, 한 30cm 이상이면 네. 더 작으면은 이 2개 정도 박으셔도 되고요. 아, 네. 2개에서 3개 정도. 그건 뭐 법칙이는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겠죠? 예, 그 나무 특성상 이게 네. 너무 넓어져 버리면 그 약간 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 부분들 잡아주기 위해서 네. 보통 한 30cm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개 이상이면 4개 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 또 어떤 거 다음 해볼까요, 단계는 이제? 어떤 네. 거죠? 그리고 선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위에 선반 하나를 대는 네. 작업을 지금 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좀 뚫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걸 대고 같이 이거랑 같이 하는 예. 건가요? 이게 지금 못이 들어갈 부분에다가 제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쭉 누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 누르시면서 빼시고요. 누르면서 이게 그냥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시거나 아니면 네. 드릴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딱 잡으시고 전동 공구를 써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근데 좀 한번 누르세요. 오. 저 바로 가야 되겠는데요. 잘하시는데요? 자신감 갑자기 생기면서 몇 번만 네. 연습해 보시면은 네네.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네. 아이고 떨어지고 막 예. 네,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서 뭐 완성을 지금 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공구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느꼈어요. 사실 제가 왜요? 못을 치우니까 쉬웠어요. 공구를 가지고 넣는 거는 이게 이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기만 하면 구멍 뚫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네요. 문제는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다가 그렇죠. 가장 문제는. 핵심은 이제 디자인하고 네. 마지막에 그 예쁘게 잘 색칠하느냐. 그렇죠. 예. 색칠도 중요하죠. 예. 오히려 네. 그 감각이 더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성분들한테 이게 특히 맞는 게 네. 집에 맞는 그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들 맞춰가지고 그 컬러를 잘 선택해서 칠하시면은 네.
최종적으로 이제 가구의 품질이 네. 확 달라집니다. 아, 세계에 따라서. 지금 사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도 지금 녹색으로 색을 칠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이 색깔도 이제 네. 천연 페인트로 칠한 거거든요. 네. 지금 사용하는 소재들이 목재도 100% 천연 원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용하는 그 페인트도 천연 페인트에다가 마감도 천연 마감들을 이용해서 네. 색칠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녹색까지 그러면은 이 천연 페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페인트하고는 가격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소재 자체가 이제 천연 페인트는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포르말데히드가 네. 전혀 없는 페인트고요. 물론 이제 수입품이지만 네. 그 유럽에서 이제 명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제조된 페인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걸 천연 페인트를 칠을 하면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일반 네. 가구 매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 페인트 냄새들 네. 사실 그 냄새를 맡고 우리가 좀 역한 느낌이 드는 거는 그렇죠. 몸이 네. 자연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천연 페인트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아토피가 있는 네. 친구들도 이런 그 좀 친환경 목재를 이용하고 천연 페인트로 만든 가구를 쓰면은 네. 상당히 완화된다는 이 보고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특히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천연 페인트라는 게 그렇죠. 정말 네.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이 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같이 그럼 못을 여기다 이렇게 또 박아주는 건가요? 못을 박을 때는 아래에서도 한 번씩 더 박아주고. 네, 밑에서 예. 박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옆에서 이렇게 박아주고. 아, 박아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못을 다 박으셨는데 지금 완성된 걸 봤을 때는 거의 못 자국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예, 지금 사실 이제 이걸 다시 들려서 여기 지금 거의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멀리서 봐도 못 자국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봐도 네. 잘 안 보여요. 그럼 이 이걸 색칠을 지금 잘해서 그런 가만 걸까요? 이걸 막아놓는 마감재가 따로 있나 봐요? 아, 이건요. 네. 구멍을 좀 깊게 뚫고요. 네. 같은 나무를 가지고 나무 필을 만들어요, 봉을. 아, 그래서 걔로 그 막아주고. 예, 막아주고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색칠하면은 아. 같은 나무의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먹습니다. 아, 어쩐지 지금 사실 이거 완성돼 놓은 걸 봐서는 못을 안 하고 안쪽에서 못을 박으셨나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깊게 파서 요 정도의 공간을 지금 회장님께서 하신 거는 약간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네. 그건 이제 그 핀 네. 꽂을 공간을 남겨두신 거고 저는 그냥 들어갔다 그러고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끝까지 와서 핀을 못 꽂네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 다시 하셔야죠. 아, 네. 이런 게 바로 실수죠. 네, 시행착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되는 거군요. 아, 예. 사실 저 못에 홈이 있기 때문에 색칠을 잘한다고 해도 티가 나기 티가 나죠. 마련이거든요. 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아,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여기 이거 DIY는 워낙 소리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요만큼밖에 네.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많이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전국적으로 공방이 많이 있고요. 네. 공방에서 그 각자 운영하는 그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구제약 동호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도 누구나 기본 프로그램을 참가하시면은 필요한 생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DIY 이 배우시는 분들 중에 3분의 2가 여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은 취업이 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이 공방을 오픈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취미로 가구를 만들었는데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고 예쁘다고. 나도 좀 만들어줘. 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는 뭐 얼마만 주세요. 네. 해서 좀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공방을 오픈하셔가지고 여성분 창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취업보다는 창업. 오히려 창업 네. 쪽에 더 지금 이주 씨도 역시 마찬가지. 김희주 씨. 김희주 네네. 씨도 네네. 역시 마찬가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처음에 배우셨을 때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배우실 때? 처음에 배울 때는 네.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네. 좀 쉽고 아, 좀 재밌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 공부 과정은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건 자격증은 없는 거잖아요. 자격증 네. 있죠. 민간 자격증이 있군요. 네. 그럼 자격증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딸 수 있는 거죠? 네, 그 DIY 그 가구공방협회가 산림청에서 인가를 받은 그 사단법인이거든요. 네. 이 협회에서 그 공방협회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 과정들을 인증해주는 그 교육 그 자격증 제도가 있고요. 네.
그 공방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신 분한테는 DIY 강사증이라는 자격증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DIY 자격증이기도 하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네요, 그건요. 이제 실제 뭐 방과후 수업이나 네. 아니면 문화센터에 출강하시는 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김희주 씨는 실제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생각만 하고 계실 때랑 실제로 이제 뛰어들어 보시니까 좀 다른 점, 느낀 점이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네. 하기 전에는 그냥 만들면 된다. 아. 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창업 준비를 하면 만드는 과정에 배우는 교육 과정에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네. 디자인도 생각도 해봐야 되고 색감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자격증 따는 기간도 그렇고 창업까지의 기간을 보통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건 좀 무례할지 네.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네. 공방 창업할 정도까지 기술이 배우려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이요. 네. 네. 그리고 그 정도 기간이 없이 이걸 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겠죠. 않겠어요. 네. 네.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 네. 사실 이 노동력보다는 오히려 지금 두 분 나와 계시지만 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이거 뭐 이렇게 힘으로 하는 거는 사실 맞아요. 별로 어려운 큰 일이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양을 어떻게 짤 것인가, 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작업이네요, 이게. 네. DIY, 잘 보이네요. DIY에 대해서 네. 오늘 배워봤습니다. 오늘 오진경 씨 그리고 김희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늘 하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거 하려면 좀 어렵고 힘든데 사실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저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보다는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일이네요. 네. 디자인도 그렇고 그럼요. 색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정말 머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취미로 선택하셔도 굳이 괜찮죠. 직업이 아니더라도 네.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